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은 고택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고택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졌으며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 군데군데 부식되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곳이었다. 특히 밤이 되면 바람이 불어도 으스스한 소리가 들리곤 했고 주변 마을 사람들은 혹시 몰라 그 고택의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이 집에는 과거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고 이로 인해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하지만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던 나영은 이 상황이 자신의 연구와 흥미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곳으로 이사를 결정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심이 많았고 이곳에서 석사 논문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그녀는 아니 왜 귀신이 나오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도 직접 본 사람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오히려 흥미를 가졌다. 나영은 고택에 도착한 첫날 특유의 고요함과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이사를 도와준 사람들도 집 안에 들어가길 꺼려했으며 어디선가 들리는 속삭임 같은 소리에 얼른 집을 떠나고 싶어 했다. 나영조차도 발을 들이는 순간순간적인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그저 긴 여행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며칠이 지난 후 나영은 집안 구석구석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문득 지하실로 통하는 작은 문이 눈에 띄었다. 지하실은 아주 오랫동안 방치된 듯한 모습이었고 문을 열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으스스한 기운을 헤치고 지하실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책들과 낡아해진 가구들이 있었고 벽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글씨들이 적혀 있었다. 그 글씨들은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거나 간절히 외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날 밤 나영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한복을 입은 여인을 보았는데 그 여인은 고택의 중정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눈은 보이지 않고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나영은 여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여인의 입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은 마치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 듯했다. 나영은 그 소리를 따라가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여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그녀 앞에 다가왔다. 그제야 나영은 꿈에서 깨어났지만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어제의 꿈에 대해 생각하던 나영은 어쩐지 지하실의 낡은 책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내려가 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책 중 하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오래된 일기였고 누군가의 애절하고 슬픈 사연이 적혀 있었다. 일기에는 이 고택에 살던 한 여인이 사랑하던 남자에게 버림받고 고독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부디 더는 외롭지 않기를이라는 구절로 끝나 있었다. 나영은 다른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보았고 그 여인이 실제로 이 고택에서 살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민들은 그녀가 자신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다. 그날 밤 나영은 다시 꿈을 꿨고 이번에는 여인이 고맙다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그 여인에게 동정심을 느끼며 마지막으로 그녀가 평안히 잠들도록 기도했다. 이후로 그 고택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나영은 자신의 연구를 마치고 그곳을 떠났지만 그날의 일들은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다. 그 여인의 슬픈 이야기는 그녀의 논문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나영은 초자연적인 현상도 결국 사람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영은 어디선가 그 여인이 잘 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다시는 고택을 잊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그날 정말 피곤했다. 회사에서 늦게까지 회의가 있었고 비까지 내려 기분이 더욱 우울했다. 지하철은 멀고 버스는 기다리기 지루해서 결국 택시를 잡기로 했다. 우산을 쓰고 도로가에서 한참 동안 서 있자니 다행히 택시 한 대가 눈앞에 멈췄다. 쏜살같이 문을 열고 뒷좌석에 올라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이 물었다. 나는 집 주소를 말하고 나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틀자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빗소리에 섞여 흐르는 음악이 나를 조금씩 안락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문득 차가 너무 조용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음악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보니 차 안은 묘하게 어둡고 앞자리의 기사님 또한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운전하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너무 피곤했던 난 금세 잠에 빠졌다. 잠시 후 갑작스러운 차의 정차에 놀라 잠에서 깼다. 주변을 둘러보니 전혀 모르는 곳이었다.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주변은 어둡고 적막했다. 내가 주소를 잘못 말했나 하는 생각에 기사님에게 말을 걸렸는데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앉아 있었다. 여기 어디죠?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순간 기사님이 뒤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섬뜩했고 그의 눈빛은 내가 지금까지 본 어떤 것보다 소름 끼쳤다. 곧 알게 될 거야.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문을 열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손잡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꼼짝할 수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기사님은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차는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갑자기 도로 옆에 커다란 고목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이야기가 있었다. 어릴 적 들었던 오래된 전설이었다. 사람들을 태운 택시가 그 고목나무 근처로 사라질 때마다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다는 끔찍한 이야기였다. 공포에 질린 나는 필사적으로 핸드폰을 찾았다. 도움을 청하려고 했지만 화면은 켜지지도 않았다. 배터리가 다 떨어진 것이 분명했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는 멈췄고 기사님이 나에게 말했다. 도착했습니다. 밖을 보니 나는 안전하게 아파트 단지 앞에 서 있었다. 정신이 번쩍 들고 보니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 있었다. 나는 얼떨떨하게 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방금 겪은 일들이 꿈같이 느껴졌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다. 그게 정말 현실이었는지 아니면 잠깐의 악몽이었는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 기억나는 건 그 기사님의 섬뜩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 후 다시는 비 오는 날 택시를 타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특하고 몰입감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오랜 시간 버려진 채 방치된 저택이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젊은 부부가 살다가 갑작스럽게 사라졌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때부터 그 집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을 속삭였다. 사람들은 그 집을 잊혀진 저택이라 불렀다. 영문도 모른 채 잊혀진 저택에 발걸음을 옮긴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그들은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함을 느꼈고 집안에서는 정체불명의 발소리와 속삭임이 들렸다고 했다. 이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그 집을 멀리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도시 출신의 청년이 이 마을에 방문하게 되었다. 청년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작은 토지를 확인하러 온 길이었고 마을의 경치와 조용한 분위기에 반해 그곳에 머물며 글을 쓰기로 결심했다. 청년은 계곡 주변을 돌아다니며 영감을 찾다가 그 잊혀진 저택에 이르게 되었다. 저택의 문은 오래된 듯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청년은 주변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며 자신의 작품에 참고할 내용을 모았다. 저택은 생각보다 잘 보존되어 있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곳곳에 놓인 가구며 장식품이 당시의 생활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다. 청년은 저녁 무렵이 되어 가던 중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누군가가 자신의 뒤를 따라다닌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돌아보아도 아무도 없었지만 그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이내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었고 기분 전환을 위해 저택을 나서기로 했다. 다시 저택의 문을 나섰을 때 그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숨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했다. 청년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서둘러 그곳을 벗어나 마을로 돌아갔다. 다음 날 청년은 저택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몇 장의 사진에는 마치 무언가 흐릿한 형체가 찍혀 있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었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아 더욱 으스스했다. 청년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며 이 현상의 원인을 찾기로 결심했다. 청년은 다시 저택으로 가서 그날의 장면을 떠올리며 사진을 찍은 장소와 각도를 맞춰보았다. 그러던 중 하나의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냄새의 근원을 찾기 위해 방을 살펴보던 중 벽 한쪽에 미세한 틈새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틈새를 따라 벽을 두드리니 둔탁한 울림이 돌아왔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청년은 주위를 둘러보던 중 허름한 청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스위치를 발견했다. 그는 스위치를 눌렀고 벽이 비밀의 방을 드러내며 서서히 열렸다. 방 안에는 오랜 세월 잊혀진 비밀들이 숨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일기장이 한 권 놓여 있었고 그 일기에는 그 집에서 사라진 젊은 부부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일기에서는 부부가 이 집에서 겪었던 이상한 현상들과 그로 인해 점점 불안해져 가는 심경이 묘사되어 있었다. 그들은 저주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들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그들은 저주를 피하지 못하고 사라진 것이었다. 그 순간 청년은 자신이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저택은 이미 그를 잡아두고 있었고 바깥에서는 다시 문이 닫히며 잠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청년을 다시 보지 못했다. 다만 밤이 되면 저택에서 희미한 등불이 비치는 것만을 볼 수 있었다. 마을에 오래 사신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말했다. 그 집은 잊혀진 기억을 원치 않았던 거야. 저마다의 비밀을 간직한 채. 그 이후로도 잊혀진 저택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그곳에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 집의 이야기는 여전히 마을 어딘가에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떠돌고 있을 뿐이었다.